시니어TV 신년 특집 시니어 정책 지자체 장에게 듣는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주혜경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면 도시가 밝아지겠죠. 그리고 도시가 활력이 있으면 사람들도 에너지가 넘칠 겁니다. 이렇게 내가 사는 지역은요, 단순히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뭔가 내가 사는 삶의 질과도 깊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4년 대통령 소속 농어촌 특별위원회에 농어촌 삶의 질 평가 중에서 지역 활력 영역에서 농어촌 군단이 전국 1위를 차지한 곳입니다. 바로 오늘 만나볼 곳 충북 증평군인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시니어들을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실지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증평군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TV 시청자 여러분, 처음으로 시니어TV를 통하여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나이 듦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과 여러 가지 공간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저희 증평군으로서도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저희 시니어TV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저를 이렇게 대담 프로그램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니어TV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군수님도 굉장히 활력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기대를 해보고요. 그러면 우리 군수님께서는 증평군수로서 얼마나 활동을 해오셨어요? 제가 저희는 6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른 데는 민선 8기로 시작을 하는데, 네. 제가 한 3년 차 정도 돼가네요, 이제. 지난 2022년도에 취임을 네. 했으니까. 그렇구나. 예. 근데 군수님으로 시작하신 게 아니라 부군수 생활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네. 2017년도에 부군수 했고요. 또 그 이전에, 네. 제가 초임 시절에, 뭐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 시작할 무렵에, 네. 그때 근무한 곳이 저희 증평 읍사무소였습니다. 예. 공무원 시절에도 증평군, 네. 부군수로도 증평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로서 이제 증평군을 이끌고 계시기까지 하니까 애정이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럼요. 네. 저희 증평이 또 특이한 게 네.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군으로 출발한 지가 굉장히 늦어요. 상당히 늦어서 네. 할 일도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자원도 무궁무진하고 잠재력도 굉장히 큰 지역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잘 다듬어서 폭발적이고 응징력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면 아마 대한민국을 넘어서 어느 세계에도 건져서 아마 손색 없는 네. 그러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애정 정도가 아니라 아주 완전히 지금 혼을 다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 말씀하실 때 증평 이 두 단어 나올 때마다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트가 뿅뿅 나오고 있어요. 잠깐 소개를 해주시긴 했는데 증평에 대해서 나만큼 소개 잘할 사람 없다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증평군은 지난 2003년도에 군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데 네. 이 군으로 독립된 과정이 또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그렇다면서요. 다른 지역은 대부분이 다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시군을 그렇죠. 만들어내는데 증평군은 55년도부터 우리 군민들이 읍이었을 때 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군이 되고 55년도에 군을 만들자는 얘기를 했으니까 50년 동안 줄기차게 뭐 삭발도 하고 엄동설안에 나가서 머리띠도 두르고 여러 가지 그런 아주 투쟁과 결기를 다 해서 이뤄낸 그것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헌정사상 유일무이하게 네. 대한민국 법률로서 아주 당당하게 군이 됐으니까 드라마틱한 그러네요. 거기에 더군다나 또 규모가 이제는 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규모를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이제 여러 가지 ICT나 AI나 이런 쪽 세상에서는 더하기 때문에 네. 증평군으로서는 아주 엄청난 지혜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증평군이 좀 특이하게 일면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저희가 전국 군지역이 8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 번째로 인구 밀도도 높은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20분 내에 다 도달 가능한 이런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그리고 또 아주 특이한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와. 방금 소개해 주신 멘트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입법으로 탄생한 자치단체이고 이걸 또 주민들이 주도했다.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고 애정이 대단한가라는 게 느껴져요. 2003년에 괴산군 증평읍에서 증평군으로 승격이 된 건데요. 자, 그럼 이제 23년 차 군입니다. 굉장히 파릇파릇하지만 역사는 또 오래된 곳이에요. 그렇죠. 예. 전체 인구와 노인 인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37,171명에서 2월 말로 조금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파트 분양이 막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라서 조금 줄었는데 네. 37,051명 정도 이제 인구가 있고요. 거기에 노인 인구 65세 이상 인구로 하면 8,095명이 노인 인구인데 약 한 20.5% 약간 이제 초고령 사회를 좀 막 진입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이제 상당히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건강 수명이 높아지면서 그렇죠. 이제 한 120살까지 충분히 사실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을 거기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펼쳐 나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인 복지와 관련된 아주 다양한 시책을 저희가 하고 있죠. 네. 어떤 부분들을 신경 쓰고 계실까 여쭤보고 싶어요. 노인복지 정책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증평에서 사시는 분들은 네. 다른 뭐 시설 같은 데 이용 안 하시고 태어난 곳 아니면 인연이 돼서 저희 지역에 오신 분들은 그 사시는 곳에서 평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다. 네. 그 사시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실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저희는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노인복지의 가장 큰 틀이 재가라는 단어를 좀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대부분의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물어보면 나는 집에서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비율이 한 뭐 70%가 넘게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착안을 했고요. 그러면 증평형으로 이제 이걸 끌어내야 되는데 증평은 그렇게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여러 가지 온마을 돌봄 센터를 저희가 구축을 해놓고 여기에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를 채용을 해서 아예 마을에 상주를 시켜서 이분들이 마을에 또 청년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네. 이런 사람들하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함께 온 마을을 돌봐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노인복지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돌봐드리는 분들, 상주하는 분들을 따로 부르는 명칭이 있더라고요. 예, 온 마을 돌봄사라고. 그것도 증평에서 부르는 명칭인 거죠? 온마을 저희만 돌봄사. 있죠. 그렇죠. 예.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온마을 돌봄사. 이름도 상당히 예쁘고 따뜻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독특하고요. 네. 또 여기 이제 사회복지사들 또 요양보호사들 그다음에 간호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네. 특성과 어르신들의 행동 양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로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그 온마을 돌봄사로 채용이 된 이분들이 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조금 어려운 게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아는 사람만 받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깨야 되겠다 해서 여기 온마을 돌봄사들께서 마을에 저기 시간별로 또 가가고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갑니다.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 또 행동은 어떻게 하시는지, 또 우리 뭐 산책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걸으시는지 이런 것까지 다 와. 살펴보면서 체크를 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어르신은 재가 돌봄 중에서도 의료가 필요한 것 같다. 아니면 이건 청소가 필요하신 분 같다. 아니면 아예 요양보호사
판단 하에 등급을 좀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면 이제 그렇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고 또 그렇죠. 놓치는 부분 없이 사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죠. 이 정도면 마을 전체가 1대1 밀착 케어를 해드린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노노 케어나 뭐 이런 시스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돌봐주는 이런 시스템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아주 이게 좀 네. 진정성이 없이 가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아예 그 전문가가 제대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제가 이 시간을 진행하면서 각 마을마다 각 지역마다 본인의 마을 지역 이름을 따서 어디 형, 그러니까 여기도 증평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다를까를 유심히 들어봤거든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그 온마을 돌봄사가 밀착 케어를 해주고 굉장히 관심을 뜨겁게 가지면서 집중 케어를 해드린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증평형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이 점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내세우실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이게 노인 그러면 뭐 노인복지법에도 정확하게 뭐 나이가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 65세 이상이면 그렇죠. 노인으로 보는데 네. 지금 사실 65세 이상을 청춘이죠. 노인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럼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노인복지 모델에서는 나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50세가 됐어도 네. 치매의 위험군에 들어있으면 케어 대상으로 돌봄 대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네. 돌봐주고요. 또 아무리 나이가 많으셨어도 조금 내가 건강하고 생활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분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렇게 돌봄 돌아다니는 대상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살펴주는 오. 이런 활동도 하시게 열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독특하게 나이 관계 없이 모든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나 나이를 드신 분들도 내 나이가 70인데 내가 아직 청년 대접을 받는구나 뭐 이렇게도 느끼시고요. 또 젊은 분들 중에서도 치매와 관련돼서 굉장히 고민과 걱정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서 또 지역력 감퇴를 막아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증평형 복지 모델은 이게 노인과 관련돼서 아주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네. 정확히 일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 돌보는 거네요. 그렇죠. 네, 서로를 돌보고 그렇습니다. 서로를 케어해주고 굉장히 따뜻한 마을이다. 마을이란 표현을 써도 괜찮은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참 좋은 느낌이 듭니다. 어르신들 반응은 어떠세요? 우리가 온마을 돌봄센터를 만들면서 네. 이제 문화 공연도 하고요.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공동체 활동을 하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시고 또 목욕도 같이 하시고 또 심지어 선진지 같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야유회도 가시고 해요. 처음으로 이제 그 마을이 탄생한 이래 한 수천 년 전에 탄생한 마을에 오케스트라 3인조를 초청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아이고 재미없는 걸 뭘 들으러가 이랬다가 바이올린하고 그 챔버 3인조가 와서 네. 아모르아트를 연주해 드렸는데 이게 세상에 이런 선율이 이런 음악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팀 좀 다시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 이게 저녁 시간대에 이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계시는지 이렇게 순찰을 하셔요. 이 젊은 청년들이 처음에는 이게 귀찮아 했었는데 이제 궁금합니다. 우리 어르신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순찰 코스가 아닌데도 가서 여쭤보시고 또 말벗해드리고 이렇게 돼서 어르신들은 이제 사는 보람이 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케어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을 생산적인 그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판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마을 해관에 우리 버섯을 키울 수 있는 버섯 재배 시설을 만들어서 물을 주시고 그걸 일주일 지나면 채취를 하셔서 노인복지관에 가서 판매를 또 하시고 어르신들이 재배한 버섯이라니까 서로가 사가려고 해서 5분도 안 돼서 바로 동일하고 네. 그래서 어르신들은 생산활동과 문화활동과 여러 가지 여가를
진짜 의미 없이 보냈었는데 또 더 중요한 거는 노인복지관에 가야지만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그렇죠. 참여할 수 예, 있었는데 예. 이 온마을 돌봄센터에는 노인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이 옵니다. 그래서 와서 찾아오는 서비스. 예, 그렇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뭐 쉴 틈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게 요즘에는 이웃사촌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웃 간에 잘 모르고 사는데 이 마을은 전체가 다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런 그렇죠. 느낌입니다. 예. 큰아들이시겠어요? 전 막내입니다. 아, 막내세요? 오, 그렇구나. 일단 노인복지 모델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의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보시면서 뿌듯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이제는 그 개성과 또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 지식과 지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륜과 경험, 지식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자 해서 내가 교사로 퇴직을 했으면 그쪽에 재능 기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건설에 종사하셨었으면 우리 뭐 집 고치는 수리하는 데에 또 기여하실 수 있는 이런 재능 너무 좋은 기부를 것 같아요. 이런 걸로 해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려드리자.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요. 이제는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보고 편찮으시구나 이게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서 이분이 일주일 동안의 행동 양식이 어땠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또 운동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을 다 체크해서 데이터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앞으로 이분은 어떻게 활동을 하셔야 되겠다. 음식은 어떻게 드셔야 되겠다. 잠은 어떻게 주무셔야 되겠다. 이게 나오니까 이걸로 해서 맞춤형 돌봄을 시작을 할 겁니다. 정말 시대예요. 네, 그래서 우리 뭐 인공지능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쵸, 예. 이런 것들도 도입을 해서 우리 마을에 계신 분들은 그야말로 맞춤형으로 돌봄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돌봄을 이제 미래형으로 가져가려고 금년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맞춤형 돌봄 AI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AI 맞춤형 돌봄으로 진행되는 이 시니어 전용 모바일 플랫폼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있죠. 예. 요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참 특이한 건데요. 이제 그 여러 가지 돌봄과 관련돼서 본인이 무료하거나 이러면 또 무료하지 않게 우리 AI가 네. 여러 가지 이제 도와드리고 또 스마트워치를 차면 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알람으로 알려드리고 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들의 행동 24시간을 다 기록을 합니다. 이야. 이것이 기록이 돼서 네. 이걸 또 하고 또 이게 치매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인지 케어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습니다. 해서 치매가 가장 어려운 게 인지 능력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력을 우선 되살려줘야 된다. 해서 인지 케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지 않도록 또 인지 능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모바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그냥 단순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을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해서 그 프로그램을 해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기억력도 좋아지시고 또 활동도 활발해지시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인지케어 앱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전국 최초로.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 회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네. 회사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는 없고 뭐 있어요. 네, 이런 데 있어요. 여기서도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요. 해서 그것을 어르신들 각자 몸에 부착을 하고 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또 저희들 충북에는 네. 교원 양성하는 훌륭한 교원대학교가 있는데 여기하고도 AI 모바일 교육 앱을 저희가 MOU를 맺어서 지금 교육과 관련돼서도 어르신들하고 접목을 시키는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계를 차고 계신 것만으로 어르신의 상태도 파악하고 어르신이 직접 참여도 하실 수 있고 예.
교육도 받으실 수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화면으로 연결돼서 같이 모이시면 화면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게 또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또 기억력을 좀 되살려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할 수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AI 그럼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단순히 차고 있는 것만으로 다 되니까 쉽게 참여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AI라는 것이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동과 관련된 것들의 데이터가 수만 가지가 집계돼 있어서 이 데이터가 분석되면 어떻게 미래 예측이 가능하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현상에서도 따라가 보자. 이제 이런 차원입니다. 네. 아까 참여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어떻게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쓰고 계세요? 저희가 우선 그 마을의 시범을 통해서 네. 어르신들이 이제 한 군데로 모이게 하면 네. 이제 어르신들이 오시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따라 해봅니다. 그러면 나도 좀 저거 탔으면 좋겠다. 나도 좀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대부분 보면 이게 신기한 것, 또 호기심 많은 것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저희들이 1,000명 대상으로 지금 저기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거의 다 이제 마감이 돼서 다시 또 늘려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순위 경쟁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예, 거.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요. 근데 맨 처음에 이런 치매 관련된 앱, 그러니까 인지케어 앱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도입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정책과에서 네. 치매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치매 환자가 한 약간 48만 정도, 유병률 따지면 4.8% 정도 됐을 텐데 지금 한 7.7%까지 늘어났습니다. 유병률이. 그때 저희가 치매 환자들을 보면서 치매 당사자, 걸리신 당사자는 그렇게 고통이 많은데 본인들은 잘 인지를 못 하시는데 그렇죠. 그 주변에 보호자나 관계되신 분들에 대한 이 고통과 사회적 비용은 엄청난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회가 또 공적으로 케어를 해주는 시스템을 가져가야 줘야 되겠다 해서 치매 안심센터를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 지자체에서도 무엇인가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그 기회를 놓쳐버려서 치매라는 것이 알츠하이머나 뭐 여러 가지 그 신경과 관련된 그렇죠. 것들이 사실상 한번 걸리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지속하고 더 이상 진전되지 않게 하는 것, 예방하는 것 이런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해서 치매 관련돼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방하고 또 본인들 스스로가 이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걸 제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군소되면서 처음 이제 저희가 시작한 것이 노인복지 모델 처음 시작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치매와 관련돼서 정책을 좀 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자, 여러 가지 AI를 활용한 복지 서비스들 알아봤고요. 증평형 노인복지 모델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실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눠봤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뉴스를 봤어요. 앞으로는 제가 임종까지도 연계를 시키겠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불과 한 1, 2년 전부터 네. 내가 사는 곳에서 마지막을 보내자. 이것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찾아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87% 이상이 네네. 내가 살던 곳에서 나는 정든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네. 있고요. 임종 문제로 가면 이건 더더욱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단계에서는 내가 정든 곳, 그리운 곳, 또 정든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마감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건 이건 뭐 조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사람 그렇죠. 기본이 당연히 가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본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종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우리 군에서는 도입을 해서 장례 지도사를 연계해서 아주 더군다나 홀로 계신 분들은 이것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장례 비용도 또
지원. 아니면 내가 죽어서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가 미리 안심할 수 있게 네. 장례 지도서까지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재가임종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그럼요. 있습니다. 네. 생을 마감하시는 거니까 또 이게 그 마감하시는 순간까지는 완벽한 케어가 돼야 됩니다. 간호가 됐든 전문적인 의료가 됐든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냥 뭐 관심 없이 방치해 뒀다가 돌아가시면 장례에 모시는 이것을 제가 임종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네.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 또는 1년 또는 그 더 긴 기간 동안을 우리 간호 또 여러 가지 그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또 매 시간마다 체크해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좀 완벽하게 그러네요. 시스템을 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기술 지원형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되셨네요. 네. 기네요. 뭔가 시범 사업. 네. 이건 뭔가요? 아, 이게 의료와 관련돼서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병원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제 원격 시스템이나 네네. 아니면 방문 의료, 옛날에 얘기했던 왕진 이런 게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어렵게 돼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집으로 오는 것도 사실 오시지 않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은퇴 의사분들을 이제 접촉을 해서 의사분들이 한두 시간 정도 마을에 와서 진료는 아닌 그냥 돌봐드리는 이런 시스템을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사실상 우리 저기 의사분들이 어려워하시죠. 사실은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전문적으로 케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와 관련된 것들을 직접 축적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걸 의료와 연결시켜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좋은 앱이 많이 있어서 네. 뭐 핸드폰에 앱만 연결시켜주면 이걸 이제 의사하고 직접 화상 통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이걸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을 그 처방전을 팩스로 보내주면 그 팩스를 우리 약국에 가서 약을 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의 전 단계를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 마을에서. 예, 그래서 시작이 된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시범 사업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집중 케어를 해주는 증평군. 일단 어르신들이 돌봄을 내가 따뜻하게 받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고령화 시대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증평군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원 어떻게 해주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증평군 굉장히 세련된 분들이 많아요. 네. 아주 여러 가지 그 치열하게 사셨던 분들도 많고요. 어르신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돌봄 나눔터에 아이들이 이제 있는데 네. 1층에는 경로당이 있고 2층에 돌봄 나눔터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1층에 있는 어르신들이 2층에 있는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돌봐주는 게 아이들 깎아 사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어도 가르치고 우와. 수학도 가르치고 일본어도 가르치고 오, 진짜 또- 어린이집 선생님처럼. 그럼요. 근데 이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수학 가르치다가 정년퇴직하시면 중학교에서 영어 가르치는 분들, 일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와서 아주 재능 기부처럼 하시는데 처음에는 교재값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아니 내가 좋아서 하는데 필요 없다. 본인들이 교재 다 가지고 오셔서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능 이런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것이 일자리로서는 최고구나. 그럼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어르신들이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건강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보다도 일자리 일할 수 있으면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는 매년 저희들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우리 군 자체적으로 네네. 늘려가고 있고요. 그것도 어르신들이 8시간 일하면 힘드니까 4시간,
2시간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네. 또 경로당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뭐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하게 하고 그에 대한 일정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급을 이제 드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연결을 해서 아마 노인분들이 증평에서는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이제 건강만 허락되시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평군의 어르신 일자리 중에 가장 뭔가 화제가 되고 인기가 높을 만한 게 요건 것 같아요. 생산적 공동체 활동. 그러니까 이 농업이 아무래도 많이 종사하신 분야일 텐데 그 농업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 회관을 아예 한쪽을 버섯 재배사로 네네. 만들어서 버섯을 기르는데 버섯이 옛날처럼 뭐 참나무를 이제 가공해서 이게 아니라 아주 배지가 나옵니다. 그럼 그걸 갖다 놓고 저기 종균을 넣어서 물만 주시면 한 일주일 정도면 수확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비닐하우스를 제공을 해드려서 거기에 엽채류, 상추, 브로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재배하셔서 이것을 또 수확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시는데 그냥 뭐 직접 판매가 아니라 온라인 판매를 하십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하시니까 전화 받으시고 그것도 이렇게 송장 붙이시고 이런 재미에 폭 빠지시는. 그래서 아마 그 생산적 그런 농업과 관련돼서 우리 전통적인 호미 들고 낫 들고 떼약볕에 나가서 힘들게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진짜 기술적으로도 세련된. 그렇죠. 그래서 농업이 농사가 이렇게 재밌었구나 이제서 그걸 아시게 된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노하우는 정말 많으시고 이런 분들은 뭐 실패를 안 하시죠. 그럼요. 네. 네. 이렇게 소득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뭔가 내가 사회 일원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 이런 뿌듯함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증평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조금 이건 세심하게 저희가 접근을 하는 건데요. 네. 어르신들이 그 보행기를 이제 많이 사용하세요. 네. 걸으실 때 힘드시니까. 그런데 보도와 인도의 턱이 10cm도 안 되는 그 턱을 보행기가 못 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10cm의 벽 낮추기 사업을 전개를 해서 마을 우리 도심 곳곳에 그 턱을 다 낮췄습니다. 해서 교수님 그거 너무 따뜻한 사업이에요. 예, 아예 어르신 전용 도로로 만들어서 그 일대를 아예 표지판을 붙였습니다. 어르신, 노약자, 그다음에 우리 장애 가지신 분들이 전용으로 다니시는 길. 그래서 거기는 주차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다닐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제일 이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서로의 안부 묻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우유 배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우체국에서 택배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도 이렇게 배달 라이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MOU를 다 맺었습니다. MOU까지. 예, 그래서 네. 이분들이 택배를 가지고 가시면서 곳곳에 어르신들을 이렇게 들려서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체크해드리고 또 우리 우유 배달하시는 분들은 우유도 이제 이렇게 배달하시다가 필요하시면 또 드리는 이런 일도 해주시고 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어드리고 그다음에 대화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아예 상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어르신들이 그 언제 오나 우리 친구는 뭐 이렇게 그렇죠. 오늘 올 날이 됐는데. 그래서 맞아. 그렇게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것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하네요. 그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의자를 마련하셨다고. 어디 기억하시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이 언덕도 아닌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힘이 드니까 그냥 주저앉으세요. 맞아요. 바닥에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좀 쉬려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런 자리에 우리 안심의자를 설치를 했습니다. 안심의자가 평상시에는 접혀 있고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지장이 없고요. 필요하면 이렇게 내려서 펼쳐서 앉아 있게. 그래서 안심의자를 저희가
그 시내 곳곳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 다 평지를 걸으시는데도 굉장히 힘이 드세요, 어르신들이. 네,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보행기도 저희들이 저희 예산으로 구매를 해서 다 보급을 해드리는 야. 예, 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딱 군수님 만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 거 뭐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온마을 돌봄과 관련돼서는요. 이런 정책을 진작에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래서 마을에 가면 아주 굉장히 친근하고 좋아하십니다. 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정책 증평형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부터 벌써 따뜻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뭔가 군수님이 자, 이번에도 증평형 정책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라고 하시면, 오, 기대되는데, 라고 아마 국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증평형이 붙은 게 또 있어요. 증평형 행복 돌봄 정책. 예, 앞서도 잠깐 소개를 살짝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정책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 증평이 굉장히 젊은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청년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이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네. 1.07명 출생률이니까 아마 전국 평균이 뭐 0.72 정도인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그러네요. 태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돌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아예 군청 1층 청사 로비를 전에는 이렇게 홍보관으로 만들었던 걸 아예 돌봄 나눔 도로 다 꾸몄습니다. 1층 현관을.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나 아무 때나 365일 와서 거기서 놀고 또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은 돌보미가 필요하니까 전화기만 들면 돌보미가 5분 내에 달려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로당 1층 어르신들이 2층에 아이들을 돌봐주려고 직접 매주도 쓰시고 또 이분들이 아예 그 아빠가 아이를 이제 혼자 키우는데 출장을 갈 때 데리고 나갔었대요. 너무 불편하니까. 그렇죠. 아예 이제 어르신들한테 맡기면 아예 집에서 재우고 씻기고 학교 보내고 다시 데리고 와서 밥 먹이고 이런 활동도 해서 증평 많이. 그래서 저희들은 유휴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14곳이 있는데 네. 여기를 전체를 아이 돌봄 나눔 도로다가 꾸밉니다. 해서 그 공간을 이제 도서관 역할과 아이들 보는 역할을 같이 병행하게 하고요. 또 시내 곳곳에 빈집들이 있는데 이 빈집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이것도 돌봄 나눔터로 마당은 놀이터로 꾸미고 집은 리모델링 해서 아이들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꾸밉니다. 그래서 유휴 공간 전체를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아이들 보면 궁극적인 목표는요.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공간을 와야지 돌봐주는 정책이었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있는 곳이 돌봄이 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 밖을 나오는 순간부터 네. 돌봄이 시작된다. 이런 정신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뵀던 것보다 훨씬 더 미소가 짙어지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자, 그럼 지금 하나의 이유도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조출생률, 조혼인율도 높은 도시다.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고 일찍 아이를 낳는. 아, 예, 맞습니다. 네. 이곳이 왜 그렇게 됐는지 비결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사실상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 젊은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뭐 아이들과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또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공을 들이는데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저희들이 또 지금의 트렌드는 이 청년들, 젊은 친구들은 뭐 이렇게 다수가 집합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1인이 할 수 있는 것, 네. 또 1인 창작 스튜디오 이런 거, 맞아요. 내가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공간, 뭐 작곡을 하든 글을 쓰든 맞습니다. 아니면 생각을 하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1인이 스스로 뭐 지식재산과 관련된 그 활동도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창의파크를 통해서 또 개나리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면서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고안해내는 해서 저희 증평에 있는 보광천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그 꽃밭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3월부터 11월까지는 매일 버스킹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아무거나 네. 뭐 악기가 됐든 아니면 노래가 됐든 아니면 그냥 소리 지르는 게 됐든 또는 나 그냥 혼자 떠들고 싶다. 아무나 와서 버스킹을 합니다. 그냥 저희들은 전기만 연결해 주면 본인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엄청나게 호응이 좋고요. 그렇겠네요. 오히려 이 서울 어느 지역에서 하는 버스킹보다 훨씬 더 그렇죠. 인기가 있고요. 또 전국에서 각지에서 꽤 많이들 올라옵니다. 버스킹 하려고. 근데 그 지역이 또 아주 딱 중심지에 있어서 사람들도 호응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봄과 관련된 현금성이 아닌 진짜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이것이 아마 출생률과 혼인율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증평이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있는 곳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교수님. 예. 네. 아, 한 가지 색깔이 아니네요. 예, 그렇죠.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러네요. 도시이긴 한데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여유 있고 또 삶의 질도 굉장히 높고 또 생각의 깊이도 엄청나게 깊은 이런 지역입니다.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세계 어느 지역과 견줘도 우리 셰익스피어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아마 증평에서 살면 훨씬 더 좋은 영감이 떠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놀러 오시라고 얘기를 좀 해야겠죠. 증평군으로 오실 분들은 여기는 꼭 가셔야 된다. 소개 좀 해주세요. 증평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네. 우리 자구산이라는 그 아주 멋있는 산이 있는데 네. 여기에는 아마 산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동적인 걸 생각을 하시죠. 등산, 막 그렇죠. 운동하고. 근데 명상의 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서 정적인 운동으로 마인드 컨트롤, 또 정서적인, 이런 또 영적인 이런 것을 통하여 굉장히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장소가 우리 자구산에 있습니다. 네. 명상의 집이 있는데 여기 한번 꼭 가보시면 네. 굉장히 특이합니다. 미륵사라는 전통 사찰이 있습니다. 미륵사. 여기에서 네.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다 템플 스테이를 했는데 아하. 이게 이제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강아지 템플 스테이를 했습니다.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이 네. 우리 한번 사찰에 와서 마음 좀 편안히 가지시라 해서 5분도 안 돼가지고 매진이 됐는데 와, 그렇겠어요. 인기가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이 강아지들이 염주를 두르고 승복을 입고 우리 주지 스님이 설교할 때요 이렇게 앉아서 꼼짝 안 합니다. 올해도 하십니까? 예, 그렇죠. 올해도 합니다. 신청해야겠네요. 그래서 우리 자구산에 천문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불절 망원경이 있는 곳이고요. 굉장히 그건 빛구매가 없어요. 산 위에 있어서 별 보기도 굉장히 좋고요. 우리 포레 리조트가 있는데 여기 약간 92만 평 되는데 자연정원입니다. 수변과 관련된 곳에서 여러 가지 보트, 제트스키, 요트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골프장도 갖춰져 있고 뭐 양떼 목장, 승마장 또 여기는 모토 아레나라는 카트 경기장도 세계 공인 경기장이 있어서 매주 시합이 열리고 또 개인이 원하면 카트를 탈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브레 리조트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콘도미니엄이 굉장히 럭셔리하게 여기 준비되어 있고 거기 콘도는요 우리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그 동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반려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겠습니다. 아마 오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고요. 네. 또 민속체험박물관이라고 증평이 다른 지역에서 없는 들노래.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농사 지시면서 힘든 때 자기도 모르게 노래가 나왔는데 노동요 같은 거. 이것은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그렇죠. 하나의 장르로 엮어냈습니다. 이야. 그래서 증평 장들 들노래라는 것으로 이걸 매년 축제도 하고 이것을 보존하고 연습하고 또 전수시키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은 민속체험박물관이 지난해에 저희가 청동기 시대의 유물 세 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던 것이 민속체험박물관에 와서
꽤 오랜 기간 전시를 했습니다. 중앙박물관에 있는 청동기 시대 국보 보물 유물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렇죠. 지역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죠. 이외에도 와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증평기록관도 있잖아요. 예. 여기가 지방자치 혁신 대상. 네. 뭐 축하드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 디자인과 관련돼서 세계의 3대 맞아요. 디자인상이 있어요. 네. 미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는.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라는 상을 지난해에 저희가 수상을 했고요. 미국 디자인 어워드도 2년 전에 저희가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독특하게 전문가들이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있는 기록가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스스로 경험과 여러 가지 체험했던 것, 또 봐왔던 것들을 기록을 해서 잊혀지기 전에 글로 보존하는 이런 아카이빙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모르지만 아니 뭐 좀 이렇게 가짜 뭐 미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정성이 있고 또 글 하나하나도 굉장히 진솔한 그런 공간입니다. 이러다가 밤새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군수님. 증평 자랑하시다가 밤새실까봐 이제 예. 여기까지만 듣고 증평이 진짜 궁금하다 하는 분들, 증평 한번 가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더 많은, 더 다채로운 그 매력을 직접 가서 느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저기 가깝습니다. 여기 그죠? 예, 시니어 TV에서 증평까지 1시간이면 오시니까요. 네. 오늘 끝나고 당장 가볼까요? 네, 갔다가 올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증평군이라는 곳이 이런 곳인 것 같아요. 군수님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 참 많은 분들이 다양한 고민을 하셨지만 군민들이 직접 만든 곳이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군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증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 아주 매력적이고 스마트하고 컴팩트한 증평의 모습이 아마 오늘 어렴풋이 짐작은 되셨겠지만 직접 와보시면 훨씬 더 아주 폭발적인 그러한 에너지로 접근을 할 겁니다. 많이 방문 좀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나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은 한시 또 아주 조금도 소홀함 없이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아주 최선의 열정을 다할 각오입니다. 살면서 나이 들면서 행복하고 건강하면서 더더욱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지역 바로 증평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니어TV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시니어 정책 지자체 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증평군의 막내 아들 이재영 증평 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증평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증평군이라는 곳이 전 마을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가족처럼 참 따뜻한 곳이다. 그리고 건강하고 반듯하고 활기차고 낭만적인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잊지 말고 한 번쯤은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증평군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